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협회가 이제 아젠다를 거니까 저희 같은 조직들도 그러면 여기 한번 흐름에 편승해 봐서 팀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후에고 FC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방송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뭐 수십 년 7부 팀을 그러니까 네, K7 밑단계요. 네, K7을 만드는 거죠, 팀을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뭐 일단은 대한축구협회가 1부터 7까지 다 있겠다고 천명을 한 거니까요. 뭐 진짜 나중에 잘 돼서 1부터 7까지 다 이어졌다는 가정하에 저희도 이제 명품이 되려면 계속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뭐 저희한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 팀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참여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팀 만듭니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저는 오히려 궁금한 거죠. 아, 궁금하신 거. 여기가 지금 구단주가 누굽니까? 구단주요? 팀을 만드는 일단은 주체는 후에고죠. 저희 후에고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래도 제일 주가 되는 의지가 있어요. 아, 일단은 뭐 저희 대표님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하자 또 제안을 한 건 저죠. 저니까? 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간 축구는 보여지는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도자 교육 커리큘럼들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결국 이 지도자들이 활동할 곳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도자들이 활동할 곳이 네.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을 만들 때 목표가 뭔가요? 저는 이제 일단 그게 좀 기본적인 걸 좀 이제 드러나야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요. 솔직히 저희는 그냥 선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것들 말이 많잖아요. 한국은 경력직만 요구한다. 뭔가 신입 사원들을 뽑기가 힘들다. 이게 일반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고, 축구 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젊은 행정가들이나 젊은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스스로를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자. 그래서 젊은 행정가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한 약간 인큐베이터가 되자. 이런 컨셉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컨셉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컨셉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요. 일단 컨셉이 너무 길고요. 아, 네네. 모호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화 해주시면. 팀이라는 거는 만들 때 우린 팀 왜 만들어요? 1부 리그 가서 우승하고 싶어요. 네. 일단 간결하고 단순해야 돼요. 일단 목표는 제가 생각에는 컨셉이라는 건 팀을 만들 때 컨셉은 단계라고 단순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지인데 그런 취지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확실한 목표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국 무리뉴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합격했습니다. 이 팀에서 한국의 무리뉴를 만들어내자가 목표면, 그러면 그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무리뉴를 만들어내려면 좋은 선수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뉴만 있다고 그쵸.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좋은 선수가 필요하려면 뭔가 확실한 컨셉의 당근이 필요한 거죠. 당근. 그러니까 선수들이 봤을 때 여기 뭐 들어가고 싶어. 저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려면 뭔가 확실한 당근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저변에 깔려있는 좋은 선수들이 이 팀에 대한 존재를 알려면 이런 팀이 생긴다라는 좀 마케팅적으로 확장성을 가진 그러한 단순 명료하고 확실한 컨셉도 필요하다. 그래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 무리뉴 빨아서 저는 그러니까 다 좋거든요. 클럽도 좋고 과르디올라도 다 좋은데, 그러니까 무리뉴의 언변 스타일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과외를 했었을 때 했거든요. 무리뉴식으로 했거든요. 자극하고
갈고. 과외 그 학생한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성적이?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주로 구원투수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2등급까지는 만들어내요. 몇 등급에서? 5등급에서. 5등급에서요? 네. 어휴. 1등 성공하셨네. 네, 사실 근데 무리뉴는 1등급들을 만점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라 제 능력이 부족하죠.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홍보글 올릴 때 무슨 젊은 축구 행정가들 뭐 K7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지도자들 위한 인큐베이터 쓰긴 하지만 좀 약간 너무 지루한 느낌인 거예요. 역시 근데 캐치프라이즈를 좀 화끈하게 한국 무리뉴를 발굴하자, 키우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리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목표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팀이라는 건 그 네. 구성원이 이제 선수잖아요. 네네. 제가 말 중에 죄송하지만 선수들이라는 속성은 네.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요. 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그 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특히 지금 K7 리그로 어쨌든 리그로 운영이 되는 체계는 네. 다른 그냥 야 우리 운동하자 살 빼러 나와 뭐 이런 조기 축구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팀을 하나 한번 운영해 보겠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컨셉의 시스템이 있는지, 네. 어떤 매력적인 당근이 있는지. 네. 물론 제일 좋은 당근은 돈이죠. 네, 그렇죠. 근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그쵸. 거 아닙니까? 5와 7은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돈이 사실. 아닐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선수들은 동기부여 플러스 그러한 걸 보고 들어와서 네. 거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만큼은 참여를 해서 그 팀의 일원으로서 네. 소속감을 느끼고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러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런 이 팀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만들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 그런 게 대외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뭐 일종의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프로모션이 같이 병행이 잘 되면 이제 더 좋겠죠. 그러면 혹시 프로스포츠에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과 저희 같은 이제 일단은 생활 스포츠 레벨이니까요. 거기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니 저 K리그 같은 경우는 네네. 기본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있으니까 돈이죠. 그쵸.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리에 현수막도 걸 수 있는 거고 포스터 제작을 다량으로 해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기타 뭐 이벤트 광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기자들하고도 같이 이제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그것도 하나의 다 예산안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기자들도 기사도 써주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다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근데 K7이다 하면은 예산 자체가 일단 거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약간 방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법.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또 미디어 전략을 짤 필요도 있는 외부 그러려면 이제 요즘에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뉴 미디어들. 유튜브도 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그런 이제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브랜드 어웨어니스 영어로 치면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올려놔야. 네. 네. 그 후에 그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이 엘 후에고라는 팀이 그래야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겠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는 뭐 요즘 시기는 돈이 없어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잖아요. 네네. 시대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장지현 위원님의 그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요즘 또 초등학생들 꿈 상위 랭크의 유튜버가 있을 정도로 이제 사실 그 라리가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직원들한테. 더 이상 뉴미디어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가 됐고 그 뉴미디어라는 표현을 쓰면은 넌 뒤처진 거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된 상황인데, 위원님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사업 기획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빅피처를 항상 펴오셨으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를 바라보시는 위원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어라는 개념이 우리 때는 이제 미디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TV 앞으로 가야 됐고 데스크탑 시대에는 컴퓨터 앞에 가야 됐고 네. 네. 했지만 이제는 미디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에서 뭐 차에서도 이제는 미디어를 접할 수 있고 네. 또 뭐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가 TV가 됐던 뭐 다른 유튜브가 됐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의 미디어는 일단은 거의 물과 같은 존재다. 네. 자기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냥 같이 붙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미디어를 언제든지 꺼내볼 수가 있고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도 미디어를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디어라는 개념은 뭐 뉴미디어가 뭐고 이런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미디어라는 거는 우리 일상의 물 같은 존재가 됐고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럼 결국은 미디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뭐 옛날부터의 개념이지만 이제는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다. 네. 컨텐츠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야죠. 미디어는 즉 컨텐츠인데, 네. 뭐 어느 미디어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거는 당사자들은 중요하겠죠. 지상파 방송국을 네. 하는 뭐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중요하겠죠. 왜? 뭐 이쪽 미디어에 밀리고, 막 이쪽 미디어에 밀리고.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포지션이 거니까. 자기네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중요한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뭐 뉴미디어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네. 대신 컨텐츠다. 컨텐츠를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지금 시대는 뭐 좀 약간 개괄적인 얘기지만. 그러면은 그 컨텐츠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뭐 혹시 뭐 평소에 뭔가 뭐 생각해 보신 컨텐츠가 있으세요? 뭐 위원님 정도의 개인적인 브랜드 파워라면 분명 뭔가 한번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장지현 위원님이었으면 벌써 뭔가 했을 것 같아요. 비밀이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컨텐츠를 뭐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의 삶 자체가 네네. 일단 중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중계도 하고 또 방송도 많이 안 하고 있죠. 원투펀치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지만 저희 삶 자체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냥 축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외에 네. 미디어를 만들려면은 지금 일적으로 공력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쵸. 시간 할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들어가기에는 좀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컨텐츠의 시대라고 하셨지만 일단 사람들 많이 1인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본인이 방송을 홍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단 멀티플레이어가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건강하게 살자. 네. 네.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갖자. 네.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쫓기면은 그러한 삶은 그렇게 저는 원하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휴식도 필요한 거고 삶에는 여유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지금 나이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리하진 않으려고 그럽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첼시 컨텐츠? 네, 첼시 네. 이슈 관련 컨텐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약간 신면잡기식 좀 분위기 전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첼시? 램파드 첼시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 하셨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첼시요? 네. 뭐 갑자기 첼시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기는. 어제도 티모 베르너 스페인전에서 골을 넣더라고요. 네. 아, 독일 스페인전을 봤는데
베르너가 와서 잘 할 거예요. 최전방 아마 원톱으로 이제 움직임을 쓸 것 같아요. 네. 빅피셜 떴습니까? 하베르츠? 네. 하베르츠를 자꾸 이제 원하는 이유는 로프터치크가 생각만큼 많이 지금 올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최전방의 티모 베르너의 폭넓은 움직임들을 활용하려면 하베르츠 같은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쓸 수 있어야 그게 공존이 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보실 컨텐츠는 어떠신가요? 첼시 이슈 뽀개기 컨텐츠는 어떠신가요? 첼시 이슈 뭐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네. 축구 전체적으로 첼시 팬 얘기하지만 다 좋아해요. 축구 자체를. 그래서 저는 하면은 제가 지금 중계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적으로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면 완전히 저는 그런 방송으로 올인할 생각은 있어요. 약간 근데 뭔가 하더라도 첼시보다는 훨씬 바운더리가 좀 넓은 걸 선호하시는 거죠? 저는 하면은 좀 그냥 대충은 하기 싫은 성격이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좀 구성을 갖춰서 네. 제대로 들어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뭐 축구 콘텐츠 얘기하고 뭐 하고 그냥 이런 방송 그냥 개인 방송 하기는 싫습니다. 하긴 원래 원투펀치 오랫동안 또 해오셨으니까 제가 원투펀치를 촬영하신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관련 스태프분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직전까지 뭐 두 분 위원님께서도 검토 많이 하시고 또 그걸 하려면 또 평소에 또 많이 보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네. 저는 원투펀치 하면서 카카오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카카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네, 사실 준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 방송하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오버액션 하면서 또 유치한 개그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방송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방송은 없어요. 그런 네. 방송이 사실은 인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조회수가 다른 방송에서 자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방송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런 방송을 우리가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걸 조회수를 늘리려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요. 네. 손흥민 이슈 계속 풀고 뭐 하고 그걸 또 자극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어떤 구성 패턴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만들고. 네.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그런 방송들만 다 가는 거예요. 이 컨텐츠라는 거는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다양성에서 저희 한준희 위원하고 저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네. 다른 쪽이지만 이런 방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맡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컨텐츠 얘기를 했지만 그 컨텐츠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CEO는 뭐 광고 안 한답니다. 광고 넣을 수 있는데 광고 안 해. 왜? 시청자 무조건 소비자를 위한 드라마와 영화, 웰메이드 드라마와 웰메이드 영화 제작에만 힘쓰겠다. 그 투자에만 힘쓰겠다. 광고 안 받고 무조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또 질 높은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뭐 디즈니나 또는 뭐 여러 뭐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경쟁 컨텐츠들이 막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해도 네. 충성도 높은 팬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도 필요한 거고 또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도 필요한 거고 SNS도 마찬가지로 짧은 버전의 틱톡과 같은 버전도 필요한 거고 조금 다른 버전도 필요한 거고 여러 유형의 버전들이 공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버전에서 우리가 축구면 축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는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네. 하지만
사업적인 기반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서는 이윤을 내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네. 제가 엘 후에고에 무슨 크라우딩 펀딩 할 때 네, 저희 돈을 낸 것도 네. 그 이유고. 저희의 포지션. 네. 책을 보니 엘 후에고는 다른 영역에서 포지션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다. 네. 근데 과연 이런 컨셉으로 버틸 수는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앞섰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은 드려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 오니까 뭐 여기서 지금 철권하고 뭐 이러면서. 네, e스포츠. 여기 행사도 하고. 네, 사업 유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는 네네. 마음의 안도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른 쪽으로도 이제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영역을 네. 넓히되 기존의 취지는 잃지 않는 그런 엘후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야흐로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의 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컨텐츠의 결은? 아직 2개월밖에 안 하긴 했지만 저 함부로 못 덤벼드는 거죠. 네. 네. 마음속에는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있죠. 네. 좀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죠. 네.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막상 비즈니스 영역으로 끌고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걱정도 앞서지만 네. 기대도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쪽으로 계속 가게끔 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진행하다가 제가 방송을 몇 번 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처럼 뭐 전문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팟캐스트 한 2년 정도 해봤고 딱 한 번 이제 분데스리가를 JTBC에서 중계하잖아요. 그때 신하영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시는 월요일에 촬영하는 약간 리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비정상회담에 나오시는 뭐 다니엘 그분도 계셨고 뭐 김현민 골닷컴 기자님도 계셨고 그때 한번 도르트문트 팬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 어렵더라고요. 그때 거의 너무 긴장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렌즈도 끼기 시작했거든요. TV에 나올 때 제대로 나와야겠다 해서 렌즈도 끼고 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 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대본을 다 암기를 했어요. 중간에 신하영 아나운서님 한번 가리셔가지고 방송을 실미를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암기를 해서 제가 실수는 안 했었는데 오늘 약간 이제 위원님 나오시니까 제가 뭐 몇 번 뵙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또 방송으로 만나뵈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위원님이 또 영화계에도 계셨다 보니까 얘네 좀 아마추어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추어긴 하지만 뭔가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네. 네, 그렇진 않아요. 저도 원래는 방송 스텝 생활을 했었고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영화판, 물론 영화판이 스케일은 크죠. 엄청 크죠. 스케일이 막 스텝까지 해갖고 연기자에서 100명씩 막 모여가지고 조명도 약간 몹신이라 그래서 좀 큰 씬들 그런 씬에는 막 조명 크레인 큰 거 12kg짜리 막 3개 빡 대낮같이 때리지 뭐 카메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스케일이 크죠. 영화 현장이라는 게. 근데 그건 영화 현장인 거고 뭐 그거를 이런 일반 스튜디오랑 비교를 하면 그 특성이 다른 건데. 저희 오늘 세팅은 좀 어떠신가요? 기대 이상이신가요? 이렇게 화면도 전환하고 이런데. 뭐 세팅이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요즘에? 예? 그냥 요즘엔 뭐라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를 6mm 카메라라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참 이렇게 방송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예전보다는.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후에고, 근데 BJ 후에고네요. 이름이? 후에고 FC. 네. 저분은 누굽니까? 지금 별풍선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신. 제 친구입니다. 친구분이세요? 제 골키퍼 하던 친구인데. 네네. 예, 되게 약간 대야처럼 선방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구나. 예. 저희 후에고 FC 창단하면 골키퍼 후보군 중 한 명이에요. 제가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친구들한테 공유했더니 친구들이 장현님 나오신다니까
다들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장현님이랑 이런 거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